이런 시장에서 지금 어찌 보면 유일하게 좀 강한 수급이 몰리는 재료가 분명하게 있어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호실적을 기록했던 HD 그룹주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세게 몰렸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을 태우는 재료는 실적이라는 거예요. 이 2분기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거의 100번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 지금 수익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들도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저는 기대가 꽤 있거든요. 전 종목들 다. 근데 그 와중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유독 큰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2분기 실적이 아니더라도 하반기 기대나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상승의 시발점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7월 25일 금요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되었어요. 다우지수는 0.70% 하락했지만 나스닥 종합은 0.18% 상승, S&P 500은 0.07%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봉의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변동성이 꽤나 제한적인 하루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파벳이 전일 좀 호실적을 기록했다 보니까 기술주가 좀 강세를 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우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차익 물량이 출회되기도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테슬라도 이제 1년이 조금 이제 힘들 것 같다 라는 소식과 함께 8%대 급락을 보이고, 이것도 증시에 좀 부진한 영향을 끼쳤다면은 끼쳤다고 함께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요즘 관세나 미국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아시아 이슈들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성공적으로 무역 합의를 끝낸 줄 알았습니다. 출혈이 있을 거를 감안하고도 저렇게 드러냈구나 이거였는데, 지금으로서는 또 일본과 미국의 미묘한 마찰이 확인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점점 쪼이고 쪼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미묘한 입장 차이가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결국은 일본이 이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했던 투자금과 일본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은데,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 우리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 혹은 보증금액에 대한 한도가 5,500억 달러로 설정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좀 더 세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직접 출자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이 모든 금액은 우리가 신규 출자, 신규 투자로서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인 거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직접 배분 그리고 어떻게 쓸 건지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자금에 대한 컨트롤도 미국이 온전히 다 할 거고, 해당 수익의 90%도 미국이 가져갈 거고, 뭐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을 조금 더 들어가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런 내용들도 나오긴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관세 협상이 진행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거고, 무언가가 삐끗하고 있는 게 있다면 곧바로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 이런 공격적인 입장을 내비쳤었는데, 곧바로 일본한테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오가고 있다고 한다 보니까 아직 불확실성이 끝나지는 않았구나 라고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도 일본은 앞으로 차차 검토해갈 사안이라고 말을 했지만, 미국은 즉시 조달량을 75% 늘려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의 핵심은 불확실성은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8월 1일 날에 불확실성이 아예 거치는 거는 큰 오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하게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주식 투자를 지금 무서워해야 하냐? 이거는 아닌 거죠. 우리는 불확실성이 있기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불확실성이 거쳐가는 과정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마인드를 항상 가장 핵심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월 25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지금 어찌 보면 유일하게 좀 강한 수급이 몰리는 재료가 분명하게 있어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호실적을 기록했던 HD 그룹주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세게 몰렸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을 태우는 재료는 실적이라는 거예요. 이 2분기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거의 100번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는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 지금 수익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들도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저는 기대가 꽤 있거든요. 전 종목들 다. 근데 그 와중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유독 큰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2분기 실적이 아니더라도 하반기 기대나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상승의 시발점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매집 종목을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저는 예상보다 빠르게 급락이 나오면은 우리 2차 매수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마감이 돼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하게 보는 관점들이 뭐가 있냐면은, 결국은 사실 모두가 좋다고 하는 종목이나 수급이 몰리고 있는 거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우리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건 제한적이라고 봐요. 위험 부담도 너무나 크고. 근데 저희는 관점 이탈하면은 손절하면 되지, 이 관점이 아니라 차분하고 편안하게 계속 계좌를 불려간다는 관점으로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3월달 4월달 분명하게 매집을 해가지고 6월달에 그에 대한 결과를 냈었고, 그죠? 그리고 저는 이번 주가 매집에 대한 분명한 신호탄이 되었던 한 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이 빠지면서 조금 손익률이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시장에 대해서 애매한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들이 오갈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시장의 저점을 때려 맞추면서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전 세상에, 이 세상에. 그렇기에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원칙에 부합을 하면은 분명한 매수 구간으로서 적용을 하고, 거기서 추가적인 낙폭을 보인다 하면 땡큐로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것들의 흐름이 개인적으로 좋아요. 준비 잘했다, 잘 깔아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개만 더 추가를 하면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빠르게 거치기보다는 좀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시장이 사실 다음 주에 빠질 수도 있겠지. 물론 시장에 대해서 예측하는 건 지금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해주주들이 좀 필요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고 우리가 분명히 흐름을 보면서 계속 대응을 해야겠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주에 우리 지금 깔아둘 것들 잘 깔아두고 있다. 분명히 순환이 돌 수 있는 테마별로 잘 깔아두었고, 지금 이제 수급이 조금씩 붙는 종목들도 있는 걸 보면은 시장에서의 순환매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순환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 회담이 불발되었다, 관세를 낮추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게 아니라 결국 이 내용들은 지금 중시에 충격을 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최근에 빠지기도 빠졌어요. 더 빠질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충격에 대한 수준을 보면서 어떻게 해결해가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시가 오른다는 게 오케이 해결되었어, 그때 팡 하고 올라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한국이 그럼 이 카드를 내밀어 볼까?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서 테마주 위주로 수급이 돌 수 있을 거고,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대기업들의 수급이 붙고, 그게 증시를 견인시키는 그 해결 과정 속에서의 상승장이 있는 거지, 해결이 다 되었어 라고 해서 그때부터 올라가는 장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도 그렇고 지금 장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집도 그렇고 깔아주는 게 중요한 한 주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시장은 기회를 쉽게 주지 않아요. 기회를 잡아가는 거지, 시간을 들여가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조금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포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단순하게 그냥 좋아 보여서 이 종목도 좋아 보이네, 저 종목도 좋아 보이네,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포트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으로는 반도체를 깔고 가야 된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계실 거고, 다음으로 담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미국의 영향이 아니라 중국발 매출이 굉장히 큰 종목을 지금 하나 담아놨어요. 실제로 지금 오늘 수급이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세발 협상에 대해서 거친다고 하면은 정책주로 수급이 많이 돌 수 있으니까 정책에 대한 분명한 수급 순환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대장주를 하나 잡아둔 경향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에 대해서, 혹은 현재 미국에서 사업을 굉장히 크게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것도 지금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종목이 좋아 보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트에 종목이 들어가는 데에는 유동적인 시장 흐름에 맞게 어떤 내용들이 나와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게 포트를 짜준다는 거예요. 시장이 많이 빠진다고 해도 우리 포트는 계속 견고해야 되니까, 계속 수익을 낼 수는 있어야 하니까. 이번 주는 그 준비 기간을 거친 한 주인 거고, 분명하게 증시에 대해서, 계좌에 대해서 따져볼 부분들을 따져보고 원칙에 부합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한 종목을 들어가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옛날에 미국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을 때 화장품주 매매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들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은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미국발 불확실성이 큰 지금이기 때문에 시장은 중국발 이슈에 더욱 민감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컨텐츠, 화장품
화장품 그런 것들 막 매매했던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계열로 화장품, 중국 매출이 높은 기업을 들어가 있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는 미국의 거대한 자회사를 두고 있는 종목도 들어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책 수혜주의 가장 1번이라고 뽑을 수 있는 종목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흐름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종목을 고르는 기준을 볼 때 테마 안에서 이 종목이 어떤 쪽으로 더 부각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전에 토니모리를 매매를 할 때 다른 화장품주도 많았지만 토니모리를 매매했던 이유는 내수 소비에 대해서 토니모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저희는 크다고 봤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 내수 비중이 크기도 컸고, 최근에 다이소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기도 있었고, 각종 모멘텀들을 비롯해서 내수 매출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저희가 토니모리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인그루드랩을 매매했을 때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미국 선크림 대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수혜 등등 다양한 관점들이 있었죠. 다 그 고르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테마 안에서 이 종목을 왜 골랐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다음 주에.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